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총격범 3명 가운데 2명이 경찰에 사살됐고요. 용의자로 추정되고 있는 1명은 체포됐습니다. 이진성 기자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샌버나디노에서 현지 시각 2일 오전 11시 직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복면과 방탄복을 착용한 총격범 3명이 장애인 재활시설에 들어가 소총을 난사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Our daughter's in there. She texted us about 30 minutes ago and said that there was a shooter. She thought he'd shot 10 to 20 people and they were hiding. 지금까지 1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 당시 건물 안에는 700여 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은 점심 모임을 가지려고 한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만 겨냥해 총을 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범인들은 범행 직후 검은색 SUV 차량을 타고 달아났지만 추적한 경찰에 의해 3명 중 1명이 사살됐습니다. The only thing I know is there were shots fired. Officers were involved and there is a suspect down. 나머지 2명은 경찰과 대치하다 다시 도주 중이며 사건 현장 주변에 있던 주민 수백 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샌버나디노시는 인구 20만 9천여 명으로 한인 1,000여 명도 거주하고 있지만 한인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사건을 규탄하면서 총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 전역에서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총기 사건이 관례화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보도에 노송 기자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일어난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사건을 규탄하며 이러한 총기 사건 발생이 관습화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Obviously our hearts go out to the victims and the families. The one thing we do know is that we have a pattern now of mass shootings in this country that has no parallel anywhere else in the world.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 난사 사건이 관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로 느슨한 총기 규제를 꼽았습니다. There's some steps we could take not to eliminate every one of these mass shootings, but to improve the odds that they don't happen as frequently. Common sense gun safety laws, stronger background checks. 힐러리 클린턴을 비롯한 다수의 민주당 경선 주자들은 SNS를 통해 총기 안전법 강화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반면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공화당 후보들은 침묵을 고수했습니다. 한편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 2명은 경찰과 대치하던 중 사살됐으며 용의자로 추정되는 다른 1명도 현재 구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LA시 의회가 지난 7월 통과시킨 대용량 탄창 금지 조례안에 예외 규정을 마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직 경관 외에도 은퇴 예비역 경관에게 대용량 탄창 소지를 허용한 것인데요. 연이어 총격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10발 이상 대용량 탄창 총기 소지를 금지시켰던 LA 시의회가 조례안에 예외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현직 경찰 외에 은퇴 예비역 경관에게는 대용량 탄창 소지를 허용한 것입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11대 반대 4. 대부분 만장일치에 가깝게 통과되는 시의회 안건에 4명의 반대표가 나온 것은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한인 시의원인 사지고 데이빗 뉴 시의원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가뜩이나 지역 정부가 자체적으로 총기 규제에 나서는 데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 예외 대상까지 적용하면서 반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If we were talking about taking all guns away from retired officers, I would oppose that. But what we're talking about is large capacity. I'm not sure there are many cases that you could point to where you absolutely needed to spray 20 or 30 bullets. 하지만 찬성 의원들은 은퇴 예비역 경관들의 경우 총기 안전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로 오히려 부족한 LA 경찰 인력을 도와 치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But I would trust that 30 or 40-year officers that have put their families and themselves on the front line to protect us. 한편 이번 총기 관련 안건 심의가 진행되던 오늘 오전 샌버나디노 총격 사건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의회장은 술렁이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 지난 2013년 전직 LAPD 경관인 크리스토퍼 도너가 무차별 총격을 벌인 뒤 도주했다 사살됐던 리버사이드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 묘한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We've had active shooter situations with retired officers. Absolutely false. It's never happened. If somebody can find a case, I'd love to hear it, but it's never happened. We've had officers dishonorably discharged that have been fired, but we haven't had that situation. Could it happen? Anything can happen. 총격 사건을 저지른 용의자들이 고성능 총기로 중무장하고 있었다는 목격자 제보도 나온 상황. 용의자에 대한 신원이 누구냐에 따라 향후 총기 규제와 관련한 논란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시 에이즈 환자의 수가 미 전국 대비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에이즈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미 전국의 에이즈 감염 또는 보균자 수는 약 120만 명, 그중 약 10%가 뉴욕시에 거주합니다. Today in this country, 1.2 million people living with HIV, nearly a tenth of them here in our city. That means almost 120,000 New York City residents. So we're the front line. We're the front line and we have to make the impact here. 2014년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 신규 발병 건수는 약 2,700건. 뉴욕시는 2017년 회계년도에 예방과 관리를 위한 예산 2,300만 달러를 투입해 에이즈 확산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Our plan to end the epidemic will fulfill the state's ambitious goal to keep new HIV diagnosis below 750 per year across New York State. But let's be clear, we want to keep driving down beyond that every day. 현재 뉴욕시 연간 에이즈 전염 발병률은 2004년 대비 35% 감소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을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건 위험하다면서 조만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이달 중순 열리게 될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한 포럼에 참석한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금리정책 정상화를 너무 오래 미루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would likely end up having to tighten policy relatively abruptly to keep the economy from significantly overshooting both of our goals. 또 이 같은 긴축 정책은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경기 후퇴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선제적인 조처를 강조하며 조만간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을 강하게 시사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첫 금리 인상이 예정된 길을 계속 간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해 정기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옐런 의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미 언론들은 이달 중순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한층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물가나 실업률 등 각종 지표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난달 미국 제조업 지수는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회복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오는 4일에 발표되는 고용시장 지표도 지켜볼 일입니다. 금리 인상이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경찰의 총격에 흑인이 잇따라 숨지면서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인 경찰 사망 사건엔 과잉 대응은 없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총을 든 사람이 돌아다닌다는 신고에 출동 중인 경찰차. 그런데 현장에는 오히려 먼저 출동한 경찰이 총격을 당해 쓰러져 있습니다. 한국계 경관 소니 킴입니다. 범인은 뒤이어 도착한 경찰에게도 총을 쏘려 했고 경찰은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범인으로부터 이미 여러 차례 총격을 받았던 소니 킴은 숨졌고 검찰은 또 다른 경찰의 대응 사격은 정당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if not for the actions of Specialist Tom Sandman, there could have been a lot more dead police officers. 범인 21살의 흑인 허몬스는 지난 6월 사건 당시 총을 든 사람이 돌아다닌다고 거짓 신고를 해 일부러 경찰들의 출동을 유도했습니다. Yeah, for some reason I feel like he's walking around being belligerent with a gun. 하지만 소니 킴이 도착하자 기다렸다는 듯 총격을 가했습니다. 범행 전 지인들에게 경찰에 의해 자살할 것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계획적 경찰 증오 범죄였던 셈입니다. 22차례 모범 경찰상을 받는 등 지역사회에 존경을 받던 48살 한국계 경관 킴의 죽음은 경찰의 존재의 의미를 상기시킨 사건으로 소개됐습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은 없었다는 최종 결론으로 다시 한번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혜수입니다. 불과 10년이나 20년 뒤에는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어떤 직업이 각광을 받을까요? 일본 노무라 연구소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공동 연구한 결과 택시 운전사와 일반 사무원 등이 사양 직업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도쿄 박재호 특파원입니다. 10년이나 20년 뒤에 사라질 직업은 택시 운전사나 일반 사무원, 슈퍼의 점원, 호텔 객실 담당 직원 등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동화되거나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 등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라 연구소와 옥스퍼드 대학이 직업별로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같은 자료에 따라 현재 일본의 직업 601종류 가운데 235종류는 기계로 대체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숫자로 보면 약 2,500만 명으로 일본 전체 근로자의 49%나 됩니다. 대신 의사나 교사, 미용사, 관광버스 가이드 등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직업이나 영화감독, 음악가 등 창조성이 특별히 필요한 일은 기계가 대신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なくなっていく仕事はゆっくり他の仕事に移っていくという形で対処するということが必要だと. 전문가들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이 같은 기계화와 직업의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호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국제 유가 급락에 따라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68원 20전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